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이제 이걸 다투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이 지금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경악할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반복이 될 줄이야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면요, 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그냥 그 덜컥하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을 일러서 팔랑귀다. 그냥 뭐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거 뭐 사실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그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도하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가려 봐야 되는 사안에서도요. 뭐 언론이 막 이렇다더라 하고 해버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거기에 이제 편성해가지고 여론이 악화되는데 다들 일조하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선동된 여론, 이것도 사실 무섭습니다. 선동된 여론, 거짓에 기반한 선동된 여론도 여론은 여론이에요. 그걸로 세상을 이렇게 흔듭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큰 결정도 내리고 어떤 선택도 그렇게 이제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에 의한 선동에 의한 여론을이라고 해서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옛날부터 이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죠. 선동은 소위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것은 한마디 말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잘 되지도 않아요. 그걸 이제 뒤집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거짓말 혹은 선동은 초반에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지금 우리 언론이 지금 쏟아내는 그 내용이 정말 악랄합니다. 극악한 그런 수준인데 이게 내용이 진하면 진할수록요, 지금 저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만일에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거나 예, 그리고 공수가 이렇게 교대가 되면은 진짜 곡소리할 그런 어떤 정치인들, 그런 언론사들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언론사들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이런 가짜 뉴스로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드러났죠. 소위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메이저 미디어들이 전부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전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그런 언론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건 누구도 이걸 진짜다 맞다라고 객관적으로 이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마치 사실이냐 이렇게 쫙 뿌려버리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로 저 사람들이 다급하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윤회와 7시간 미래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아가라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라스푸틴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말이죠. 그 청와대 안에서 구슬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아무것도 사실인 게 없어. 심지어는 거울방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자, 그런 것처럼요. 당시에는 근데 그걸 거짓말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전부 사실로 그냥 덜컥덜컥 받아들였잖아요. 그 자꾸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하면요, 같은 일로 또 당하고 그러면 당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바보가 아니라 바보 이상으로 뭔가 죄를 짓는데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윤 대통령이 당시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돼. 총을 사용해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진입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그 확신이 저는 서는데, 그리고 그런 이 정도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요, 거기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 계엄군들에게 총이 빈 총이 아니고 실탄을 줬어야죠. 그 실탄이 없는 총이었잖아. 그리고 이 정도 의지, 이 정도 강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요, 민주당이 그때 뭐 국회에 들어가서 바로 6시간 만에 요구해가지고 해제해 버렸잖아요. 계엄이 그냥 6시간짜리로 끝났어. 실질적으로 계엄의 효력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까지 강한 지시를 했던 대통령이 뭐 그렇게 쉽게 그 계엄 해제에 이제 응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은요, 이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보통 수사 과정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차고도 넘친다라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언론은 그걸 갖고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냥 꽉꽉.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구라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일보까지도 여기에 지금 동참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지금 이걸 보도하는 거죠. SBS, KBS, MBC 뭐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윤석열 나쁜 놈이구만, 악마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이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대표적으로 거짓말 했다라는 것이요. 요거 바로 어제 나왔던 뉴스거든요. 탄핵소추 9일 지나도 윤 대통령 실무 맡을 변호사도 못 구했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변호사 구인난 7억을 준다 해도 여기 지금 변호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이터. 윤 대통령 이 액수 부르고도 변호사 못 구해.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수임료 7억 부르고도 변호인 못 구한 윤. 자,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박근혜도 변호인은 구했는데 윤 대통령은 얼마나 인기가 없고 얼마나 지금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변호인단도 못 구한다. 이게 바로 어제까지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걸 보면서 윤 대통령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하셨을 겁니다. 큰일 났다. 변호사들도 지금 기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여기 보면 16일부터 내일 하지만 변호인 스님계 낸 사람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피하는 변호사들. 이런 것만 보면요. 완벽하게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고 완전히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당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계엄한 윤석열 도울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아득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것은 완벽하게 거짓말입니다. 이것들은 언론들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죠.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윤 대통령 메머드급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 지원자 폭조. 지금 이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 오늘 뉴스가 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까? 180도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나온 저들의 뉴스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과장, 왜곡, 조작, 날조. 거기에 기반한 거짓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 심판 대리인 무려 20 내지 30여 명 메머더 초호화 대규모로 꾸립니다. 배보연, 윤갑건, 배진환 변호사 주축이고요. 국회 대리인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팩트 뉴스거든요. 이게 팩트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는 대통령이 이제 고립문 아무리 뭐 이렇게 애써도 도와줄 변호사도 하나 없이 친구 석동현 변호사 정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이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쟁쟁한 A급 변호사들이 내가 지금 자청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난리 났습니다. 서로 경쟁 붙었대요. 내가 대통령을 구하겠다. 이것은 명백히 내란 선동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라는 얘기죠. 저들이 오히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고 내란 선동을 지금 꾀하고 있고 내란 수계가 있다면 저쪽에 있다. 이재명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논리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짜로도 좋다. 내가 대통령을 구하겠다. 변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뉴스가 쫙 나갔잖아. 그러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대통령이 총을 쏘아서라도 국회 장악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걸 입증합니까? 그게 사실일도 아니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벌써 나왔어요. 이야기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무슨 성형하러 갔다라고 떠들어댔죠. 전부 근거 없는 겁니다. 전부 근거 없는. 다만 그런 근거 없는 그 거짓말에 가까운 이야기라도 그걸 두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거였었죠. 이거. 국정원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라는 얼마 전에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담화를 반박하면서요. 국정원 자체적으로 부정선거 밝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국정원 윤석열 업무론의 선거기 부정선거로 본 적 없다. 중앙일보 한겨레는 중앙일보 기사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이런 뉴스가 여기 딱 나갔잖아요. 부정선거 아니었다. 없었다. 점검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정원의 내용하고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이런 뉴스가 분명히 많이 나갔잖아요. 선관위 해킹 8번 중 7번 북한 소행, 보안 점검 권고도 거부했다. 이런 뉴스가 쫙 나갔거든.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해킹에 이게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8번 중에 7번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벌였다.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선관위 지금 보안 시스템은 정말 개판이다. 최하위 점수를 받았죠. 다른 데는 전부 50점 이상, 70점 이렇게 나오는데 선관위 여기는 30점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꼴찌였어, 꼴찌. 이런 뉴스가 다 나갔거든. 그런데도 지금 이런 멀쩡한 이야기를 갖고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가 하면요. 국정원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혹은 배신자 그룹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로부터 가공된 이야기를 언론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작, 날조, 왜곡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언론이 보도하니까 기자가 뭐 거짓말 하겠어? MBC가 거짓말 하겠어? JTBC가 거짓말 하겠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거짓말 하겠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 완벽하게 이거 말이죠.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과정과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슈를 확산시키고 이슈를 계속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3인성호 그러는데요. 이건 3인성호가 아니고 만인성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짜 이걸 믿게끔 그런 식으로 다 카드라 그게 되는 거죠. 이건 완벽한 구라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 당시에요. 선관위에서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하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었어요.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기 그런 내용이 다 있거든요. 국정원이 이걸 다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근본일척 대승부를 지금 펼친 겁니다. 다만 이것이 완전하게 이제 성공 거둔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계엄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승부의 끝판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단판 승부입니다. 두 분도 못해요. 딱 한 번입니다. 여기서 이겨버리면 게임 끝이죠. 자, 아무튼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들이 지금 위험하다. 뭔가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렸다. 다급하다라는 정황입니다. 증거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그만큼 말이죠. 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민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2개 있었죠. 페넨마이크와 공정, 그리고 데일리안과 공정 두 군데 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상 나왔는데요. 그거 어마어마한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지금 국민의힘도요, 다시 뭉친다 그러네요. 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직전에 그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방식대로 보더라도요, 10몇 프로 이렇게 뛰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니까. 그거 보고요, 이 민심이 옛날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광장은 광장대로 여전히 지금 대통령 지키려고 하는 이 그룹이 훨씬 더 힘이 세요. 저쪽보다도. 저쪽이 트랙터 몰고 뭐 달려왔지만 잠깐이에요.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그 대형 인파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회하는 꼬라지 보면요, 시간 되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싹 사라져. 왜냐? 그건 동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 받고 왔던 일당 3만 원짜리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대통령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장기간 아주 오랜 시간 현장에서 정말 열과 성으로 대통령을 구하자라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 게임이 이게 안 됩니다. 이 양 진영의 그 집회라든가 그 나름대로 그 운동하는 그 양상을 보게 되면요, 진정성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은 그 반대로 옛날에 뭐 태극기 집회할 때 돈 받고 온다 그런 말 했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이런 모든 것을 왜곡과 조작, 날조, 선동, 구라, 거짓말 이런 걸로 지금 저들이 몰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 판은 대통령이 완전한 대역전성입니다. 그것도 케어패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번에 이거 끝났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은 여기서 지면요, 대선 주자로서 그 영양가 완전 빠지고 아마 선수 교체당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큰 싸움을 일찍 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졸지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황이 커져버린 거죠. 근데 이걸 놓고 처음에는 저들이 자신했지. 내란으로 몰고 내란 수계로 몰아서 그냥 끝낼 수도 있겠다 싶었겠죠. 조중동도 도와주지. 한동훈 여당 대표까지도 나서서 내란이라 그러지. 뭐 그 게임 끝난 것처럼 보였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르고 지금 대역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대반격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들을 오히려 코너로 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언론 기사 나온다 해서 그거 전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쟁점이 들어가 있는 뉴스는요, 전부 가공되었거나 언론 자체가 어떤 선수로 뛰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은 지나친 저들의 과장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거의 선동일 것이다, 거짓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누리PD 김준혜였습니다.